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서 거센 인기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 문화는 올해 들어서도 그 열기가 식기는커녕 오히려 더 맹렬한 기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28일에 있은 칸 영화제 시상식에서 박찬욱 감독과 송강호 배우가 영화 헤어질 결심과 브로커를 통해 감독상과 나무주연상을 나란히 거머쥐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연출한 것만 놓고 보더라도 한국 문화의 인기 돌풍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박찬욱 감독은 2004년에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해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이래로 경쟁 부문에서 모두 3번이나 수상하는 저력을 과시함으로써 비영어권 영화로는 사상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거머쥔 봉준호 감독과 함께 명실상부한 세계 명감독 반열에 올랐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지난해 전 세계 시청자들을 들었다 놓은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 아카데미상을 연거푸 휩쓴 영화 기생충과 미나리뿐만 아니라 올해 개최된 칸 영화제에서도 한국 영화가 주류 문화로 자리 잡는 모습마저 연출하면서 한국 문화가 오늘날 전 세계인들에게 크나큰 감명과 울림을 선사해주고 있음을 보다 명확히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와 한국 음악을 비롯해 한국 드라마와 한국 음식을 촉망라하는 한류는 마침내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한국 가수들에게 사상 최고의 예우를 펼치는가 하면 인구대국인 인도에서도 현재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는 자국의 문화 충돌과 내전을 막기 위해 한국 문화를 대안으로 삼고 나서면서 오랫동안 한국을 상대로 숱한 갈등과 보복을 일삼아왔던 일본 정부를 사면초가로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오늘날 전 세계인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는 한류 문화를 외면한 채 과거에 이어져 왔던 행태를 고스란히 남발하려다가 오히려 일본만 더욱더 국제적 고립에 놓이는 상황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미국의 CNN과 LA타임즈를 비롯해 인도의 인디안 익스프레스와 페루의 라레푸블리카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주요 매체들은 아시아 첫 순방 국가로 한국을 선택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마치자마자 불과 며칠 만에 한국의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로 잘 알려진 BTS를 백악관으로 직접 초청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나서면서 일본 국민과 일본 정부를 경악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이와 관련해 미국의 CNN은 사상 초유의 예우 속에 펼쳐진 이번 초청은 매우 남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2020년에 불어닥친 보건위기로 인해 미국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범죄가 날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BTS를 손꼽고 나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의 주요 매체들은 지난 2020년부터 흑인 인권운동 캠페인 측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던 BTS가 지난해 3월에 미국 애틀란타에서 아시아 여성을 상대로 벌어진 총격 사건에서도 이에 항의하는 입장문을 발표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만큼 미국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미국 매체는 BTS를 직접 초청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면담을 통해 다양성과 포용의 중요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오늘날 인류애적으로도 막대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 한국 문화에 매우 큰 감탄을 터뜨리고 나섰습니다. 특히 미국 매체에 뒤이어 페루의 유력 매체인 라레푸블리카는 미국 정부가 BTS를 백악관에 초대하는 과정에서 사상 초유의 예우를 펼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가 BTS의 미국 방문을 위해 국빈에 준하는 예우를 펼쳤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페루 매체는 지난 29일에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 위치한 덜레스 국제공항에 BTS가 도착하자마자 미국 정부의 예우를 받아 일반 출구가 아닌 VIP 전용 출구인 스페셜 도어로 나오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오늘날 증대되고 있는 각종 글로벌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류 문화가 크나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 더해 인도에서도 자국에서 극렬해지고 있는 문화 충돌을 보다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문화만한 대안이 없다며 인도 매체가 이를 특집 보도로 다루고 나서면서 인도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30일 인도의 유력 매체인 유인디안 익스프레스는 현재 인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언어를 놓고 자국 국민들이 충돌 직전까지 가는 감정 다툼을 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따라 배울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먼저 인도 매체는 인도 영화를 상징하는 발리우드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키차의 수딥과 아자이 데브간이 최근에 트위터에서 극한 말다툼을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 매체는 이번 갈등의 발단은 키차 수딥에 의해 촉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인도의 남부지역 출신인 수딥이 최근 한 방송 매체에 출연해 북부지역을 자극하는 발언을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남부지역 언어인 칸나다어와 텔루구어로 제작된 인도 영화들이 최근 잇따라 발리우드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됨에 따라 이제는 더 이상 북부지역 언어인 힌디어가 인도의 주류 사회를 대변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접한 북부지역 출신인 데브간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힌디어는 누가 뭐래도 인도의 모국어이자
국가 언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도 매체는 두 배우의 이 같은 논쟁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인도에서는 헌법 343조 1항에 데바나가리 문자로 된 힌디어와 알파벳에 기반한 영어를 공식 언어로만 명시하고 있을 뿐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국어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이 끊임없이 발생해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2011년에 인도 정부가 실시한 인구조사를 놓고 보더라도 힌디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도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3.6%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인도를 대표하는 국어 채택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도 매체는 힌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남부 지역에서는 힌디어를 국어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거센 저항을 펼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타밀어를 주로 사용하는 타밀나두주에서 이러한 반응이 격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카르나타카주를 비롯해 남부 지역에 속한 여타의 주정부들에서는 힌디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타밀나두에서는 아직까지도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도 매체는 힌디어를 공식 언어로 인정하지 않는 타밀나다주의 이 같은 행보는 이미 1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지니고 있을 만큼 크나큰 갈등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87년 전인 1937년에도 타밀나두를 통치하던 마드라스 주정부가 중등학교에서 힌디어 교육을 의무화하려다가 이내 타밀 주민들의 거센 저항으로 무산됐었고 급기야 1940년에 이르러서는 인도 대륙을 식민 지배했던 영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힌디어를 강제하는 대신 선택사항으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저하게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1967년에 이르러서는 타밀나두주 정부가 아예 자신들의 국어로 타밀어와 영어를 채택하는 모습까지 연출했고 심지어 최근에는 인도의 중앙정부가 힌두어를 포함한 세계 국어 정책을 제안했지만 또다시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도 매체는 이처럼 오랜 역사적 경험을 비춰봤을 때 인도 정부가 힌디어를 자국의 공식 국어로 강제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인도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22개의 언어 모두를 인도의 소중한 문화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인도 매체는 여기에 더해 인도 정부가 오늘날 문화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한국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따라 배울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한국 문화는 중국의 오랜 간섭과 침략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켜 옴으로써 급기야 오늘날에는 억압의 대상이었던 중국에서 한류가 태동할 만큼 전 세계 곳곳에서 강력한 소프트 파워를 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인도 매체는 한국어가 영어와 불어처럼 세계 각국에서 공용어로 사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팝을 비롯해 드라마와 영화에 이르기까지 한국어로 제작된 한류 콘텐츠가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인도 정부가 이를 충분히 따라 배울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인도 매체는 힌디어를 사용하는 문제를 놓고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이 극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작 한국어로 제작된 한류 문화는 남북을 가리지 않고 인도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 매체는 인도 정부가 자국의 국어를 일률적으로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처럼 문화 산업을 부흥시킴으로써 자국의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정부는 오래전부터 제품 수출 정책에 더해 강력한 문화 수출 정책까지 함께 병행해옴으로써 급기야 1990년대에 6,610달러에 달했던 한국의 1인당 GDP가 2020년에는 31,160달러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도 매체는 자국 정부와 자국 국민들이 힌디어를 사용하는 문제를 놓고 극렬한 갈등을 지속하기보다는 한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따라 배움으로써 22개 언어에 기반한 인도 문화의 매력적인 에너지를 전 세계에 발산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한국 문화에 이처럼 아낌없는 칭송과 예우를 펼치고 나선 미국 대통령과 인도 매체의 이러한 행보는 갈등과 대립 대신 다양성과 화합을 통해 전 세계인들을 치유하고 위로해왔던 한국 문화가 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숱한 갈등마저도 여지없이 녹여버리는 강력한 촉매제로 자리 잡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앞으로도 전 세계인들에게 큰 감명을 선사해주고 있는 우리의 위상을 잘 가꾸어 나가길 바랍니다.